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열풍, 휴머노이드, 테슬라로 나타내봤습니다. 블록 옮기기와 요가까지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 업무를 수행할 정도가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사, 또 가사 도우미 등 인간의 동반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상용화되면 미래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관한 기사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요거하는 로봇,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정도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또 최근 대세가 로봇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로봇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번 AI 데이 때 나왔던 로봇 보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점점 더 진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미국 주식사관학과의 신승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휴 시작인데 이제 어떻게 좀 멀리 좀 가십니까? 어때요?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일해야죠. 일을 하셔야 돼요. 미장은 안 쉬니까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론 머스크 정말 이 횡보가 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요.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800억 정도를 벌면은 앞으로 여생을 파이어를 좀 세게 잘했다 하고 앞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800억을 벌었으면은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내가 8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기는 해요. 이런 거로. 지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거 뭔가를 좀 계속 만들어내고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도 테슬라이긴 합니다. 네네네. 또 테슬라 타고 오셨죠? 맞습니다. 어때요? 일론 머스크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이 사업 내용을 보려면은 사실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보고 싶으시면은 한 10페이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 연역인데 연역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일단 엑스닷컴이랑 페이팔이랑 설립을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엑스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엑스닷컴, 뭐 엑스 어쩌고 이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트위터도 엑스로 바꾼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엑스닷컴은 원래 모든 걸 하는 홈페이지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약간 토스나 네이버처럼. 근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페이팔이 됐죠. 페이팔이 되고 이게 이베이 인수가 되면서 본인이 돈을 꽤 법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공적인 돈벌이고. 엑시트 했잖아요. 네, 엑시트를 했죠, 네. 페이팔을. 그 돈을 가지고 한 게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일단 주목하는 건 테슬라긴 한데 사실 스페이스X도 참 재밌을 정도로 흑자를 잘 봅니다. 흑자를 봐요. 이게 그러니까 뒤집죠. 나사에다 굉장히 공급을 많이 나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다른 합니다. 나라에도.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사실. 네네네.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사업 계획을 이미 다 써놓고 있어요. 한 2006년도에서 7년도 사이에 첫 번째를 썼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초반 정도에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두 번째 걸 썼고, 그 최근 IRD에서 세 번째 걸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이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1, 2, 3라고 그러는데, 일단 스포일러를 하자면 마스터 플랜 1은 너무 잘 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터 플랜 2는 지금 달성을 하는 중에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 3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을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통 회사는 10년 전에 세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얘네는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이한 회사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회사는 맞아요. 처음에 10년 전에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맞아요. 뭐 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해서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쵸, 대단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의 역량 자체는 확실히 있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솔직히 머스크가 하는 기획을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 회사의 CEO 직함을 이제 뭐
약간 테크노 킹이라고 하고 회사 CFO 직하면 CFO가 아니라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고 하고 이런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걸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런 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회사는 잘 가고 있더라. 좀 특이한 사람은 맞습니다. 확실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또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좀 화성 간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화성 해요. 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편도라 그렇지. 왕복은 잘 모르겠고 편도라 그렇지. 편도로는 가지 않을까요? 아 가서 오지 않으면 가능하다. 가서 오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금색이 내게 될 것 같고 솔직히. 그렇군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봐야겠죠. 네. 재밌겠네요. 화성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이슈 메이킹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나오셔가지고 메타 마크 주커버그. 그렇죠. 네. 마크 주커버그와 또 현피 애고를 또 했었잖아요. 세계의 현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또 얼마 전에도 미국 의회에서 열린 AI 인사이트 포럼에서 또 둘이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무슨 AI와 관련된 이 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현피 뜨는 겁니까? 현피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지금은 좀 위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지금 분위기상. 네네. 이제 원래 그러면은 얘가 진심이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건 진짜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생각보단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특히 주커버그가 이제 그 마크 프리드만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유명한 이제 영미권 인터뷰인데 거기 나와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앞에 30분은 주짓수 얘기만 했어요. 진심이에요, 주짓수 진짜로 얘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이 진짜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하는 모양새로 가기는 하죠. 네,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약간 그때 스레드를 발표를 하고 나서 맞습니다. 약간 좀 이슈로 좀 이용한 좀 목적도 좀 있지 않을까?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쪽도 트위터 들고 있고 이쪽도 스레드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SNS 대전한 거죠. 네, 서로 또 둘이 친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 사실 뭐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자기들 말로는 별로 안 친하대.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둘 다 AI 쪽에서 최정상을 달리는 건 맞습니다. 이쪽은 좀 무시당하는 최정상이고 네. 저쪽은 사실 주가상으로는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이따가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네네. 되게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미동을 안 하고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냥 그건 좀 주가가 뛰어든 게 맞는데 좀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로봇 얘기입니다. 바로. 네네. 예, 오늘 또 로봇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청약에도 좀 많은 자금이 몰렸고 지금 로봇 그러니까 AI와 같이 엮이겠죠. 로봇이 나오고 뭐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능형 로봇 AI 줄줄이 굉장히 좀 다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AI가 뜬 다음에 로봇이 뜨는 거는 제 생각엔 되게 타당한 이제 그냥 흐름이고 당연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이게 그냥 일시적인 흐름이냐, 정말 세계를 바꿀 만한 흐름이냐 보면은 저는 로보틱스는 세계를 바꿀 만한 지금 어떤 부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옵티머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다 실망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실망했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가도 실제로 그 실망을 반영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실망한 거 다음에 지금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그때 로봇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로봇이 일반적인 로봇이랑 동작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적인 로봇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뇌에서 걷는다 생각할 때 걷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고 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어디를 뻗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맞네요. 네, 예. 근데 원래 로봇들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몇 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테슬라 로봇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라는 달라요. 거예요? 네. 오. 아예 다른 패러다임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둑 AI들 예전에는 네네네. 그냥 바둑의 기보들을 외우고 기법을 외워가지고 그 기법대로 뒀다면은 그 다음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바둑을 이런 식으로 두는구나 하고 나서 그냥 얘가 그냥 사이에 사람이 넣어주는 그런 약간 사람의 개입 없이 그냥 데이터에만 기반해가지고 바둑을 둬가지고 네. 이제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로봇에 약간 알파고 모먼트가 있는 건데 지금. 아. 근데 그거를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예. 근데 한국에선 주가에 반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테슬라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네. 우리가 비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미지랑 비디오에 챗GPT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텍스트 인공지능들은 다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면은, 네.
요약을 하는 애는 따로 있고 번역하는 애는 따로 있고 그냥 글 쓰는 애는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네.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걔네들 사람이 뭔가 잘 섞고 뭐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도 하고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는 게 이제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죠. 뭐 네네네.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서 뭔가 성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챗GPT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와장창창 크게 데이터를 때려 박으면 얘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때까지 텍스트 AI 인공지능들은 다 그냥 걸으라고 그러면은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근육에다 힘을 주고 뭐 어디를 뻗고 어디를 몇 도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텍스트 로봇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봇 텍스트들을. 그냥 텍스트 비유를 하자면은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지금 테슬라 로봇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테슬라 로봇도 그 비전에 챗GPT를 장착하고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쥐어서 옮겨라 하면은 네네네. 물건을 쥘 때 어디를 쥐어야 되는지 딱 알려줬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QR코드 같은 거 붙여놓고 그걸 파지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 이게 생각해보면 물류에서 로봇팔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못 쓰는 이유가 얘가 물건을 못 쥐어요. 아. 얘가 물건을 쥐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물건을 못 쥐어요. 어디를 쥘지 몰라요. 그리고 물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 뭐 정형화된 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그냥 기계에서 그냥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다. 네네네. 그럼 그런 거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닭가슴살이다. 이런 거는 매번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못 지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테슬라 AI를 장착한 로봇은 알아서 다 하더라. 따로 뭔가 세세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거고 발전 속도가 차원이 다를 거란 이야기인데 근데 얘네는 그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게 예전에는 솔직히 걷지도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나왔잖아요. 네, 이러고. 이러고 나가지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나온 1년 다음에 전에. 네. 쓰러져가지고 직원들이 싣고 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얘가 갑자기 뭐 사람이 옆에서 막 흔들흔들해도 물건 잘 불묘하고 이제 막 요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얘가 첫 번째로 되게 싸요. 싼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한 2만 불 정도 된대요. 오, 그래요? 너무 싸요. 그러면 2만 불 정도 되는 거를 사가지고 뭐 집에 가정 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쉽게 근데 이제 얘기해서. 그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일단 그러니까 싼게 너무 좋고. 상용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상용화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네. 근데 그럼 얘네는 데이터를 어디서 모을 거냐면 얘네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라는 데이터 모으기 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 모아가지고 로봇 학습시켜가지고 네네네. 이제 진짜로 그냥 건설 현장이나 그런 데 갖다 쓰겠다는 소리죠 이제. 근데 이게 그럼 불가능할 거 아니냐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각이 보여요. 몇 년 뒤에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진짜 무섭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저커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무슨 뭔가를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미 의회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예감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였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애가 뭔가 그러니까 진짜 로봇이 노가다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네. 그거에 대해 책임을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로봇 안 걷으면은 사람이 다 굶어 죽어요. 진짜로.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원래 화이트 칼라를 많이 대체를 했었는데 AI들이 그쪽이 객단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근데 이제 블루 칼라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요가하는 게 그게 놀랍진 않아요 원래. 왜 그러냐면은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을 보면은 거기는 막 걔네 자유자재로 뭐, 움직이잖아요. 걔는 완전 닌자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얘는 다른 것도 하는데 요가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걔네가 거예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만 하게끔 만들어진 로봇이라면 맞습니다. 얘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방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구조 활동도 할 맞아요, 수 맞아요. 있고 예. 집에서 음식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저랑 같이 조깅도 해줄 수 맞아요, 있는 것을 다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식을 시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얘네가 우리가 이제 테슬라 등등 사업하면서 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미지랑 비디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얘 뇌가 될 만한 걸 잘 만들었다라고 어. 발표를 한다면 이게 나왔는데 그럴 듯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단 밖에서 볼 때 맥센스한 말이거든요. 다.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얘네가 만들었어.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방송들에서 다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면은. 네네네네. 해야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해야죠. 예, 예. 저는 이거 방송하고 가서 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사긴 좀 그런데 하고 나면 살 수 결국에 있으니까. 이 로봇 인공지능 테슬라 AI가 결국에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반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또 새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테슬라에서 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테슬라에서 안 하고 테슬라에서 분사를 하더라도 네네. 미국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은 아니고 그냥 테슬라에서 테슬라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분사해서 분할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럼 테슬라 주주들은 그 지분에 맞춰가지고 테슬라 로보틱스 지분을 받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다르네요. 우리나라 많이 다르죠. 사실 우리나라 분할 상장은 좀
나쁜 짓이고 진짜로. 네, 그건 좀 네. 힘들게 하죠 주주들을. 예, 주주들한테 너무 나쁜 짓인데 네네네. 어쨌거나 미국은 법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네요. 실제로 AT&T 좋은 법이네요. 분할 상장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을 받았었고 예, 그게 비과세도 맞죠 냈었고. 사실. 원래 그게 예. 맞죠 당연히. 네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테슬라는 지금은 좀 게임 체인저를 일단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뭐 천년만년 뒤에 반영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될 것 같냐. 아니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도 궁금해요. 저는 뭐 나오는 거는 뭐 언젠간 나올 거 오히려 사이버 트럭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이버 트럭은 저도 예약금 걸어놨는데 나오질 않아요. 아, 그 사이버 트럭은 뭐 아직 뭐 얘기도 안 해요. 요즘 뭐 AI에 빠져가지고 요즘 로봇에 빠져가지고 네. 말이죠. 근데 예. 일단 저는 일단 이거 좋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진짜 성능을 저희가 좀 짐작을 하고 싶으면 언제 짐작을 해볼 수 있냐면은 연말에서 연초 사이쯤에 FSD 베타를 만들 건데 네네네. 그때 그거 보고서 잘하면 사면 딱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용화 됐을 때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나오자마자 아마 제일 먼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도 믿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저는 이제는 스티브 잡스를 넘어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어쨌든 이 이야기만 한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시간 해도 우리 그쵸. 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시간 잡아서 네. 이야기 더 이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예, 벌써 마칠 시간이어서 이야기를 더 길게 못했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추석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주식장이 열리는 그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